박물관에도 가보면은 그 누구 무덤인가에서 발굴을 하면서 그 돌판에 새겨져 있어요. 공자가 누구냐면은 노자를 찾아가서 예를 묻는, 아주 정중히 절하면서 묻는 내용인데,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공자가 예를 정말 몰라서 물었다기보다도 그때 예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그 법과 제도이죠. 옛날에 그 법과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예법이 그야말로 예법입니다. 어떻게 절하고 뭐 단순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의 그 정치제도 등등 모든 것을 두루두루 다 표현하는 얘기인데, 이를테면은 주례라 그럴 때 주나라, 예, 이를테면 그 주례죠. 주례라고 하는 것은 주나라의 예법, 다시 말해서 주나라의 모든 정치제도 법의 그 제도를 표현하는 거죠. 이걸 쭉 정리한 것이 주례입니다. 그럼 공자 당시 춘추 시대는 주나라 예법이 지금 거의 없어져서 실질적으로 이 구체적인 걸 보려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어쨌든 천자는 유명무실하지만 주나라를 가야 돼요. 천자가 있는 나라에 가서 책들을 찾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나라의 왕실 도서관을 가야 돼요. 그때 당시 주나라의 왕실 도서관장이 누구냐면은 그게 노자입니다. 우리가 주하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관장을 찾아가면은, 요새 도서관이다라는 건 요즘에 뭐 컴퓨터로 처리돼서 바로바로 찾으면 누구나 찾을 수 있지만, 이러이러한 관련된 책이 있습니까? 물어봐야 되죠. 이때 뭐냐면 하나라 때 거, 하은주, 자 3대 예법을 두루두루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주나라 예법이 있는가? 그래서 주나라 예법은 이때 찾는 거죠. 찾아서 두루 보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선문답하는 내용을 보통 많이 인용을 하면서 뭐 쓸데없는 걸 찾는다 어쩌저쩌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서 주나라 예법을 두루 찾았고, 혹시 은나라의 문헌이 있는지, 한나라의 문헌이 있는지, 이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은나라의 그 후대 나라가 송나라가 되죠. 한나라에 가면은 한나라의 후대가 바로 기나라가 되죠. 그래서 공자가 이 나라도 찾아가고 이 나라도 찾아가서 혹시 후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선조들이 썼던 예법을 혹시 갖고 있지 않을까. 또 역시 기나라에 가서도 있지 않을까 했더니 못 찾았죠. 못 찾고, 다만 기나라에 가서는 이른바 한나라의 역법은 찾았어요. 그 중에 하나 예를 찾아놨다 역법만 찾았고, 그래서 공자가 이것저것 물어볼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저 이 셋의 둘에 대해서 다 말은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뭐가 고증이 안 된다? 문헌이. 그죠? 문헌이다라고 할 때 문은 뭐예요? 그리고 헌은 바로 현자의 말씀이죠. 이건 실질적으로 문서로서 글로서 고증하는 건 문이 되고, 헌이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도 구술로 해서 넘어가니까 혹시라도 그 나라의 현자가 있어서 옛날 그 조상들이 쓰던 예법을 갖고 있지 않을까, 법과 제도나 등등에 대해서 뭐 음악이면 음악 다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데 결국은 하나도 못 얻었죠. 다만 은나라 하나라의 역법만 얻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미루어서 이런저런 경우를 해서 미루어서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문헌이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다만 뭐만 쓸 뿐이다? 주나라 예법만 쓰겠노라 이 소리예요. 그거는 바로 공자 물례예요. 가서 어쨌든 노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주나라 예법을 두루두루 다 공부하고 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물례가 되고, 모르는 자들이 이걸 가지고 주나가 말이야 노자한테 배웠다는 동, 뭐 노자가 스승이라는 동, 공자 영화의 대표적으로 그게 나오죠. 둘이 만나서 이제 저 구름 위에 앉아서 구름 위에 정담하는 모습으로, 혹시 공자 영화 보셨나요? 그런 방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잘 알고 보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문관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 천자문에 보면 용사화재여 조관인왕이라고 하는 대목이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뭐냐면은, 자, 복희씨는 용을 스승으로 삼았고, 화재, 신동씨는 바로 불의 스승이고 불을 잘 다룰 줄 알았고, 그 다음에 소우씨 같은 경우는 바로 새들이, 그죠? 새들이 신비한 부분이 있어서 참 미리미리 천지자연재해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새 소리를 들으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로 새로서 관직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전후기나 이런 이때부터 들어서는 도대체 사람이 천지자연의 저런 미묘한 변화를 잘 읽지 못하고, 오직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기들 일 외에는 잘 모르더라. 그래서 그다음부터 인왕이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렸는데, 그 내용이 바로 춘추 좌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쭉 나오죠. 거기 보면은 석자의 황제씨 운기 고로의 운사이 운명하고,
황제 같은 경우는 구름의 그 기로서 바로 뭐라고 구름의 그 기로서 구름을 별이죠. 별이로 삼았으므로 운사가 되어서 구름을 칭했고, 그죠? 구름으로 이름을 붙였고, 염제씨 같은 경우는 불을 별이로 삼았으므로 화기코로 위 화사히 화명하며, 그죠? 화사를 삼았고, 그 다음에 불로서 바로 이름을 삼았고, 공공씨 같은 경우는 물로 별이를 삼았고, 그래서 수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물로 이름을 붙였고, 태호씨, 복희씨입니다. 복희씨 같은 경우는 용호를 별이로 삼았으므로 위 용사의 용명하며, 천자문에서 이렇게 공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한 단계 오니까 이것도 충주좌전 찾아서 이것도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공부라는 건 이렇게 단계 지어서 가시면 돼요. 그리고 고조 소호, 그죠? 내 고조 할아버지인 바로 소호씨가, 그죠? 집지임야에, 소호씨가 집지임야 그러면 이제 왕위를 잡았을 때니까 왕위에 올랐을 때 봉조적직으로, 봉조가, 그죠? 봉황새가 바로 마침 이르렀으므로 조를 새를 별이로 삼아서 위조사의 조명하며, 그래서 조사로 삼고서 바로 새로서 이름을 붙였고, 봉황씨 때에는, 그러니까 소호씨 다음이겠죠. 봉황씨 때는 역정이라, 봉황씨 때는 역을 바로 잡았고, 그 다음에 현조씨 때는 사분이니까 분을 벼슬로 했다니까 추분점을 가지고, 위에는 제가 해석 다 해놨습니다. 춘분과 추분의 일을 기본적으로 맡아서 이걸 잘 정리했고, 그 다음에 백조씨 때는 하지 동지가 되는 거죠. 하지 동지를 잘 맡았으며, 그 다음에 청조씨 때는 사계라고 하는 것은 열다라는 거니까, 양기가 두루두루 열리는 거니까 그 양기를 기본적으로 그 주장으로 하여서 이런 일들을 처리했으며, 그 다음에 단조시 때는 사폐야. 이제 모든 것이 저녁이 되면은 어두워지고 가을이 되면은 다 양기가 다 폐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음이 되는 거죠. 바로 이제 음기로서 모두 두루두루 만물을 관장했고, 그 다음에 축구시는 사도입니다. 바로 축구시 때 바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 구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교육시키는 일이죠. 그래서 교육시키는 일에 힘썼고, 그 다음에 저고시는 사마라고 하는 것은 군사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군사일에 주력을 했고 이런 뜻이 되겠죠. 군사일을 두루두루 이 군사 편제를 제대로 해뒀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 시고시 때는 사공이다 그러면 국가의 통목공사, 기간산업을 두루 잘 관장했고, 그 다음에 상구시 때는 사구니까 도적이니까 요즘으로 표현하면 내무부 장관 치안일, 그죠? 치안일을 관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때가 골인가요? 송골매의 골구시 때는 다시 말해서 이때 사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농사일, 그죠? 이 농사일들에 힘썼고, 그 다음에 오구는 치민자야며, 오구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구는 백성들을 구구니까 영도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비둘기구 구구라는 개념으로 해서 백성들을 영도했고, 오치는 위 오공정하여 이용기하고 정도량형하여 이민자여라 해서 오치의 관, 그러니까 오구의 관직명, 오치의 관직명. 왜냐하면 이거 새들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소호씨가 자기 할아버지 때 이렇게 오치를 두고 오구를 두고 이렇게 했는데, 오구는 바로 오공, 다시 말해 장인들의 일이죠. 오공의 일을 바르게 했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릇 쓰는 것을 이롭게 했고, 그 다음에 도량형을 바르게 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로써 백성들을 다스렸다. 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게 했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호가 구농정하여, 구호가 바로 농정, 그죠? 농정을 맡아서 9가지 농정을 맡아서 호민 백성들을 음란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아까 다시 말해서 음란하다 해서는 게으르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욱 이래로 불능 기원하고, 근데 전욱으로부터 이후로는 능히 별이하는 것이 너무 먼 것을 별이하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인간들의 일과는 좀 먼 것들은 별이 삼을 줄을 몰랐고, 그래서
내 기억 근하여 가까이에 있는 것만을 별이 삼아서 위민사의 명의 민사니 그냥 민사가 되어서 그냥 백성들의 스승이 되어서 백성들의 일로서 명했으니 즉 불능고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천자문에서 인왕이라라고 할 때 인왕은 구체적으로 전옥이라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담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쭉 중리문지하시고 공자께서 이걸 들으시고 그 다음에 견어담자의 학지하사 그 담자를 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배우시고 기고인왈 이윽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문지하노니 나는 들었으니 천자실관하니 학제사이하니 그죠? 유신야라 그러니까 천자가 관직을 잃었으니 그러니까 천자가 되어서 무엇을 별이 삼아야 될지를 전혀 알지 못했으니 그래서 이 우리가 배울 것은 어디에 있다 오히려 저 변방에 있는 저 두루 사방에 있는 저 변방의 먼 땅의 이족들에게나 있더라 라고 했으니 오히려 나는 이것을 믿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에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논어에 보면은 공자가 뭐라고 했느냐 공자가 자욕 거구이하신대 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억나시나요? 바로 이거죠. 자욕 안연편인가요? 선생님께서 바로 구의에 거처하시고자 하였더니 바로 자로가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그 더러운 나라에 어떻게 가서 계실 겁니까? 그렇죠. 네. 군자가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로 구의라고 하는 거. 또 사방팔방이 되겠죠. 여기서 사이라라고 할 때 저 변방 사이 그럴 때 이족은 뭐라 그랬나요? 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왕기로부터 2500리 바깥이라 그랬죠. 여기가 왕기가 되고 500리마다 500리 바깥 왕기의 500리 바깥을 우리가 전복이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500리 바깥을 뭐라 그랬나요? 후복의 땅이라 그랬고 이게 공우백자남이 대체로 여기에 다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유복 편안한 땅이라고 해서 유복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유복 그 다음에 요복이 있고 저 바깥으로 황복이 있죠. 황복이 있는데 자 500리, 1000리, 1500리, 2000리, 2500리 여기인가요? 이복 여기인가요? 2500리 요 바깥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배움이라는 것은 오히려 저 도라고 하는 것은 저 바깥에 있더라 이런 의미에서 꼭 동이족의 동이가 아니라 거리수 왕기로부터 몇 리 바깥이 2500리인가요? 1500리인가 제가 저 잊어버렸네 또 1500리? 그러니까 요복에 있는 건가요? 요복 땅에 여기가 이복이고 그 다음에 채복인가요? 요거는 그 저기에 제가 서경 우서 맨 마지막에 그림에 다 어쨌든 우서 우공편 참 서경 우공편에 뒤에 보면 나올 겁니다. 매번 잊어버리네 제가 이거. 두 번만 강의하면은 다 외우는데 아직 한 번밖에 강의 못해. 우공편에 우가 치수 사업을 하고 왕기로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쭉 나누는 땅에 이걸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복이 여기 아니면 여기에 있는 건데 제가 그 잊어버려서 어쨌든 간에 뭐 변방 저 바깥으로 해서 이 말씀은 바로 이제 논어에 나오는 그 말이고, 그러니까 논어에 왜 공자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나라의 천자가 도와 그죠 얘를 다 잃고 오히려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저 이방에 그죠 이족의 땅에게 보존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학의 도는 중국에서 굉장히 다 없어졌습니다. 유학의 정통 유학의 도가 남아있는 것은 오히려 어디냐 여기에 있어요. 이른바 심지어 공자한테 제사 지내는 방법도 몰랐죠. 중국 공산당 정권 들어서고 난 뒤에 제사를 어떻게 지낼 줄도 모르고 음악도 다 없애버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다시 돌아보니까 서구의 사회주의는 다 멸망했죠. 자기가 뭔가 이론적 근거를 찾아야 했는데 더 이상 그 이른바 막스레닌주의는 더 이상 어디 발붙일 데도 없고 모택동 사상 좀 그러죠. 그렇다고 모택동 부정하기도 좀 그렇고 찾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공자만큼 천하에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공자를 다시 이렇게 끌어다 씁니다. 다시 그래서 공자의 도를 살리고 공자 문화원도 만들고 하는데 얘들이 아직 공자가 뭔지를 몰라요. 잘. 어쨌든 최소한 뭔가 겉으로 표현해 놓으려고 하면은 그게 뭐냐? 제사 지내야 되잖아요. 공묘가 있으니까. 문묘가 있고 있으니까
아,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 제사법을 알아야죠. 그래서 누구를 불러갔던가요? 예, 성균관을 불러갔습니다. 우리나라 성균관에 보면은 공자, 대제, 그죠? 문매 늘 제사를 지내거든요. 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요. 다 데리고 가서 음악 연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 예법까지 다 배웁니다. 그래서 주례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도 그거는 편린이니까 구체적으로 안 나오니까 다 배우고 배워놓고 이제 조금 자존심도 좀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쟤네들 다 따라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사회주의적으로 바꿉니다. 뭐냐. 음악을 빨리 바꿔요. 음악을 대단히 빠르게 좀 이렇게 해서 바꿉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황당한 황당한 여자죠. 황당한 사람이 쟤네들은 제사를 지내는데 음악을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와서 성균관에서 공자 제사지인데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한동안 했습니다. 그게 성균관의 일부의 갈등의 한 기계 알단들이 있는데 어쨌든 요즘에 지난번에 관장님 바뀌고 나서 다시 이제 저 국악원에 원래 연주하던 사람들 불러서 제대로 하긴 했다라는 소리는 한번 들었는데 이후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권력의 다툼의 내분이라는 게 치사한 방식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보는 것도 바로 볼 수가 있고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도 어쨌든 볼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특히 이 유학에 대한 정통 해석은 중국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한국 쪽이. 그것도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자, 공자가 그래서 앞에서 저 나왔던 군자지도 비은이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록 능치 못한 바가 있고 군자가 그 성인이라 하더라도 능치 못한 바가 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공자가 그 위를 얻지 못한 것과 같은 것이 이 얘기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 명심보감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 보면은 그 232쪽 맨 아랫줄에 보면은 명심보감 존심편에 보면은 격양시에 그죠? 옛날 격양시에 온 부기를 여창 지력구면 중리도 연소 합봉우라 세인은 불에 청천히 하고 공사 신신 반야순이라 내용이죠. 경양치의 일기를 자 부기를 장차 지력으로서 구한다면 그죠? 지혜로운 그 힘으로써 구한다면 그럼 최고의 부귀한 자가 누구겠어요? 공자겠죠. 그럼 공자도 미리 어렸을 때 그죠? 연소 어린 나이에 이미 저 제후에 봉해졌을 것이고 그죠? 봉해졌을 것이라. 그러나 자 세상은 지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죠. 인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용맹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세 개를 다 합쳤다고 해도 안 되고 또 그래서 뭐가 있더라 또 그 당시 시대 우리가 이제 안 되는 거 운이라 그러죠. 천명이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푸른 하늘의 청천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한갓 공자는 한갓이라고 하는 부사로 해석하시면 돼요. 한갓도 공연히 그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그냥 쓸데없는 걱정하더라라는 거죠. 그저 밤이 깊도록 반야니까 그저 밤이 깊도록 근심만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심만 하더라. 공자도 비슷한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자본과 고민하더라고 밤을 꼴딱 새고 하는데 다 소용없더라. 뭐가 제일 낫더라? 공부하는 것만 같지 못하더라. 끊임없이 스스로를 갈고 닦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시재종은 그 다음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2-3, 12장 제3절 시운 연비 여천연을 어약우연이라 하니 언기상하 찰련이라. 자, 연비여천 어약우연이라 라고 하는 말은 시 대하의 할록편에 나오는 겁니다. 연비 소리개가 날아서 이때 여자는 거스릴 여자가 아니라 이를 여 개념으로 씁니다. 개같이 문 지키는 거죠. 방문 앞에까지 와 있는 거네요. 대문 지켜야 되는데 방문 앞에 와 있네. 연비여천 소리개가 날아서 하늘에 이르거늘. 그 다음에 물고기는 이르거늘 저 또 물속을 봤더니 물고기가 연못에서 뛴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시 내용에 대해서 자사가 별도로 해석을 한 거죠. 그것은 바로 위로 아래로 살피는 것을 말하느니라. 군자는 항상 위와 아래를 늘 잘 살필 줄 알고 그래서 스스로 중을 잡아야 된다라는 뜻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시에서 여기 우리 연비 여천에서 앞에 있는 연비, 뒤에 있는 어약이라고 하는 연비, 어약 이 두 마디를 두 말에서 네 글자를 따가지고요. 둘둘 따서
옛날 사람들이 뭘로 삼았느냐면은 출세라는 말로 씁니다. 그죠? 소리개가 날아서 저 하늘에 오르고 물가 등용문에 해당되는 거죠. 어양은. 그래서 물고기가 연못에서 뛴다라고 하니 그래서 이제 너 크게 출세하는 것을 연비어약이라 그랬고 옛날 서원에 가보면은 웬만하면 연비어약하고 딱 썼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를 하라. 세상에 나가서 이제 좋게 표현하면 도를 펼쳐라 이런 뜻이 되는데요. 고에 대해서 그 밑에 233 그 밑에 장구의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자사 인차시하여 이명 화욕 유행하여 상하소저 막비 차리 용인이 소위 비하라. 주자는 이제 비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자사가 이 시를 인용하여서 화욕 유행이 그죠? 두루두루 만물을 자 변화시켜서 길러서 두루두루 행하여서 이것이 위아래로 밝게 드러나는 것이 이러한 이치가 아님이 없는 것을 밝혔으니 이것이 바로 바로 용지광 널리 쓰인다라는 것을 말함이라. 연이나 기소연자는 그러나 그 까닭은 즉 견문소급이니 그래서 미치는 바를 보거나 듣지 못하니 그래 다시 말해 그의 체라고 하는 것은 보거나 듣지 못하니 이것이 바로 이른바 은이라. 고로 정자왈 1절은 그래서 정자가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1절은 다시 말해 12절의 3절이 되겠죠. 자사가 끼낀이라는 말도 참 잘 쓰는데 성리학자들이 끼낀 위인지 처요. 바로 사람들이 쳐야 될 아주 중요한 것, 그냥 매우 중요하게 그냥 끼견하다. 끼견이라는 말이 그거 있죠. 좋아하는 거, 담배 피우는 거 좋아하는 끼견이 되고, 그래서 아주 매우 기묘하게 위인처 사람들을 위한 곳이 되고 활발발지라 활발발이 막 생동감이 펄펄 넘치는 것을 표현합니다. 활발발 바로 활발발한 곳이라고 하니 글을 읽는 사람들은 기치사언이라 그 생각을 다 해야 하느니라. 그래서 연비어천 어야구연이라는 말을 참 잘 쓰고 제가 또 천자문에서도 종효라고 하는 사람이 마침내 그저 이 뜻을 얻어서 이 서울에 올라가는 거 어디죠? 낙양 땅으로 올라갈 때 이거를 군자지도 다음에 연비어천이라 제목을 둔 것도 마침내 세상에 나가서 출세를 해서 이제 도를 펼치게 되는 과정을 왜냐하면 그 위정자가 된다, 그 관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두루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두루 세상을 보면서 이제 정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출세를 할 때 바로 이거 많이 쓰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쓴 내용은 바로 우리가 두루두루 군자가 되어서는 군자의 도체를 잘 살펴서 조금이라도 버리거나 중간쯤 하다가 그만두지 말도록 경고하는 말이기도 하죠. 경계하는 말. 그 다음에 12-4 12장 제4절 군자 지도는 조단호 부분이 급기 지지하여는 차로 천진이라. 군자의 도는 조단 부부에게서 실마리를 지으니 급기 지지하여는 그 지극함에 이르러서는 찰호 천진이라. 천지를 살펴야 하느니라. 조단 탁시 잘 아시는 분 누구예요? 누가 무슨 단서로 해서 조단 탁시. 예, 누가 대답하셨어요? 맹자가 참 조단 탁시에 탁월한 사람입니다. 누가 무슨 말해도 우리가 흔히들 그냥 귀찮은 말꼬리 잡는다라고 하는데 누가 무슨 말해도 말꼬리 탁 채워가지고 상대방을 딱 도로 이끄는데 거의 도사가 그 맹자죠. 이를테면 누가 음악을 좋아한다, 유행가를 좋아한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죠. 근데 그 음악이 어디서부터 유래했느냐 이제 따져가면서 옛날 순임금 때부터 이렇게 제나라 군주가 음악을 좋아한다, 유행가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제나라는 바로 순임금의 그 후손이거든요. 나중에 전국시대 때. 그래서 좋아한다라는 걸 가지고 나중에 성인의 도에까지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거. 그래서 실마리를 지어서 그 얘기의 시작을 의탁한다. 이렇게 조단탁시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지극함에 이르러니까 부부에 다시 말해 군자의 도는 부부에서 실마리를 짓는다? 무슨 뜻이에요? 요거 설명을 잘 하실 분.
자, 우리가 도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도라고 하는 것은 생생지역이죠. 낳고 낳는 거죠. 그렇죠? 생생지역, 낳고 낳는 것이라 그래서 생생지역. 늘 바뀌고 바뀌면서 늘 낳고 낳는 거. 이게 바로 도라, 이게 여계도가 되는데,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서계전, 주역의 서계전에서 공자가, 자, 설계전이죠. 서계전 맞네. 서계전에서, 자, 이 주역의 이 64기가 쭉 나오는 과정을 뭘로 표현하면, 먼저 제일 처음에, 우리가 유학이라고 하는 천지자인의 도를 본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자,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유천지연우에 그랬죠? 천지가 있은 뒤에 뭐가 있고? 예, 만물이 있고. 만물이 있은 뒤에 거기에서 남녀가 있죠. 남녀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니죠. 남녀가 비로소 연을 맺어서 부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에 그죠? 이 서로 교감이 되는 거죠. 부부지 도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교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교감이 되는 건데 서로 간에 사귀어서 느낄 줄 아는 것. 남녀가 비로소 해서 그래서 비로소 하나 생겨나는 것이 부부라고 하는 가족의 이 단위가 생겨나는 거죠. 부부가 되고 그래서 부부는 뭐라고 한다? 만복의 근원이요 만민의 시작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바로 이겁니다. 만민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용에서 왜 부부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인륜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부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부부가 있어야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부자가 있는 것이 되고 부모 자식이 있는 것이 되고 부모 자식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만민의 시작이니까 인구가 좀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자식이 커서 사회적 관계를 이루는 거죠. 부자가 있고 난 뒤에 바로 군신이라는 바로 이 사회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되고 그 사회적 관계는 항상 상하, 그죠? 지위라는 게 있죠. 상하가 있는 것이 되고 상하가 있으니까 거기에 뭐가 있더라? 예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중용에서 중용의 도를 얘기하는데 웬 갑자기 부부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감을 이루어서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뭐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역에서도 맨 마지막 하경의 첫 번째 시작이라는 것이 자, 음과 양이 사귀는 것, 함께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남녀가 서로 사귀는 것, 느끼는 것, 밑에 마음 심자면 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느껴서 그 다음에 부부의 교과 연구해야 된다고 그래서 뇌풍 함께로 되는 겁니다. 서로 간에 느껴서 자, 부부간에 연을 맺으면 중간에 가서 반도입회 하지 말고 그죠? 반도입회 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 이 소리예요. 자, 사람 군자가 자 도를 닦는데도 그저 반도입회 하는 거죠. 부부가 이게 반도입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사이에 문제가 없겠지만 그저 이 가족관계 모든 게 다 깨지는 거죠. 둘만이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그 자식들은 어디로 가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군자애들은 반도입회 하다 보면은 자, 부부가 헤어지게 되면 집안이 두루두루 풍비박산 나듯이 그래서 반쯤 가다면 안 되더라. 그래서 군자애들은 자, 저 부부를 잘 봐라. 지극히 어리석은 부부인 것 같은데도 참 그 어리석음으로도 집안 잘 꾸려나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하고 참 불초한 것 같은데도 두루 행하는 거 보면은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부부로 이 관계를 잘 살펴서 그죠? 부부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살피다 보면 위로 가야 되겠죠. 도대체 남자 여자 사람이라는 건 무엇인지 그러다 보면 저 만물 경물까지 가야 되겠죠. 그다음 끝께는 어디까지? 천지. 그래서 차로 천진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군자의 도는 어디서 나오겠어요? 요쯤에서 나오겠죠. 그죠? 요쯤에서 군자의 도는 뭐냐? 일단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이죠. 효도하는 것이 되고 더 위에 가서는 도대체 이 부부관계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해서 나가서 결국은 여기까지 가더라라는 천지지도. 그래서 군자지도는 조단어 부분이 그래서 급기지지하는 그 지극함에 이르러서는 차로 천진이라. 나머지 그 뒤에 보면은 쭉 그 정의에서 나온 주와 쭉 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아까 중간에 부분 읽었고요. 다 설명된 내용을 저 뒤로 가서 쭉 갑시다. 쭉 가서 집에서 차근차근 읽으시면 되고 하다가 혹시라도 오타가 있거나 그러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238쪽
자, 거기에 보면 주자가 마지막, 그죠? 이제 장구로 나누니까 결상문이라. 그래서 윗문장을 맺음이라. 우는 제12장이라. 아까 우라고 할 땐 저 윗부분이죠. 자사지 연이니. 여기는 자사의 말씀이니. 개이 신명 수장 도 불가수율이 불같이 리의예라. 그죠? 대개가 저 머리장에 있는 도는 가히 떠나갈 수 없다라는 뜻을 신명 거듭거듭 밝혔습니다. 아래 8장은 아래 8장이니까 어디까지? 20장까지. 그죠? 20장 그 전까지는 다 자민 공자 지연하여 이명진이라 공자의 그 말씀을 섞어서 이로써 밝히셨느니라. 12장이니까 20장까지 이렇게 되겠네. 20장까지는 다 공자의 말씀을 다 섞어가지고 밝혔다. 그 다음에 13장 제1절 자왈 도 불원인 하니 인지 위도의 원인이면 불가의 위도니라. 자, 이게 바로 유학의 핵심이죠. 유학의 도라는 것은 뭐냐? 도가 사람을 멀리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도를 한다고 하면서 산속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떠날까? 그죠? 속세를 좀 떠날까 하면서 사람을 멀리한다면 이는 가히로서 도가 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유학의 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학문입니다. 관계를 다루고 있는 그 가르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불원인이니 도불원인하니 도는 여기서도 나오는 거죠. 이 도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는 거, 예의가 성립되는 것은 결국은 천지자연의 이 도로부터 말미암고 만물 가운데 가장 신령스러운 것이 바로 사람이다라는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는 사람을 멀리하지 아니하니 그런데 사람들이 도를 한다 그러면서 원인 사람을 멀리하면 이거는 가히 도가 되지 않느니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절 시운 벌가여 기칙불언이라 하니 집가히 벌가한데 예의 시지하고 유의위원하나니 그 다음 거 저 고로 군자는 이인 지인하다가 개의 지인이라 거기까지. 자, 시에 이르기를 이 시는 어디에서 나오는 시냐면 빈풍벌가편입니다. 빈풍벌가편 고 239쪽에 장구에 그거 돼 있죠. 빈풍벌가편인데 거기에 보면은 벌가라는 말 가는 이거 뭐냐 도끼자루입니다. 도끼자루를 베며 그러니까 도끼자루를 지금 만들려고 옛날에 보면 이제 도끼자루도 뭐 직접 다 만들었어요. 한참 쓰다 보니까 이제 자루도 부러지고 헐거워지고 해서 이제 다시 만들려고 지금 도끼자루를 하나 이제 좋은 밭달나무 하나 치려고 산속으로 갔습니다. 산으로 가서 도끼자루를 이제 베는데 어떻게 되나 기측불언이라 그 법칙이 멀지 않다. 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도끼자루를 어떤 거 도끼자루를 매냐면 자 내가 도끼를 자 요런 손도끼가 뭐 손도끼든 뭔 도끼든 여기 도끼자루 구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도끼자루를 매려면은 구멍보다 작은 나무 베면 되겠어요? 안 되죠. 이보다 너무 큰 나무 베도 또 깎으려면 또 힘드니까 적절하게 요걸 보고서는 봐가면서 이보다 조금 더 큰 나무 그죠? 단단한 박달나무 종류로 해서 베야 되는데 베는데 그 법칙이 멀지 않다. 바로 네가 들고 있는 그죠? 요거에 맞게 들고 왔으니까 바로 네 앞에 있다 이 소리예요. 그 법칙이 도끼자루를 베려면은 어떤 나무를 쳐야 될지는 바로 멀지 않고 바로 네 눈앞에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도를 찾는다 그러면서 바로 이거죠. 도가 멀리 있는 줄 알고 갔더라 이 소리예요. 바로 벌가야 기칙불언이라 하니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용을 해놓고 자사가 뭐라고 설명하면 집가히 벌가한데 도끼자루를 잡고서 그죠? 도끼자루를 잡고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이거 위험하니까 이전에 쓰던 도끼자루를 가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도끼자루를 잡고서 이제 그보다 조금 더 큰 나무를 찾아야 되는데 도끼자루를 잡고 도끼자루를 베는데 물론 이제 내가 치는 기존에 있던 도끼자루도 같은 거죠. 내가 지금 현재 거도 바꾸거나 아니면 지금 쓰고 있는 거 여분으로 하나 더 만들어 놓고 하려면 바로 내 손 안에 잡고 있는 그걸 보고서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니까 도끼자루를 잡고서는 내가 지금 도끼자루 다시 하나 예비용으로 하나 또 만들려고 해 두는데 예의시자고 예라는 건 눈 흘겨볼 예자는 앞으로 탁 째려보고 그죠? 딱 째려보고서 오히려 흘겨보고 째려본다는 얘를 보는 게 아니라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얘만 그냥 보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째려보면서
유의위원이라 오히려 멀다고 하니 이 소리예요. 오히려 멀다. 그래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로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그걸 찾을 줄을 모르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이인치인하다가 개의치하니라. 군자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다스리다가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사람 내가 사람을 그저 그 직에 어떤 사람을 임명해서 그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게 하는 거죠. 다른 거 엉뚱한 데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도끼자루를 베는 데는 내가 잡고 있는 그 도끼자루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사람을 다스리는데 그 사람이 다스리다가 고치면은 그죠? 고치면 그만둔다 이 표현인데 이게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맹자에 보면 이게 쉽게 해결이 된 맹자가 자, 그 유학의 도와 다른 그 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비판하는 내용이 있는데 유학이라고 하는 것 다른 그 도 이제 맹자가 전국시대 때 도를 펼치면서 그 온갖 말들을 굉장히 잘하지 않고 그 맹자 호변이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씀을 잘하십니까? 왜 이렇게 변론을 잘합니까? 그죠? 왜 이렇게 잘도 둘러댑니까? 라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맹자가 부득이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시에 양주 목적의 무리들, 그 다음에 병법가들, 법가들, 이런 사이비들이죠. 이 사이비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공략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른바 이단이 횡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서 저 이단들은 어떠느냐. 자, 우리는 이단 같은 경우는 만약에 누가 저쪽으로 갔다가 자기한테로 돌아오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발에다가 족쇄를 채우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에다 가두더라. 그러나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스스로가 어떤 다른 길을 가다가 이게 그게 옳지 않고 인륜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해서 돌아오면은 그것뿐이다 이 소리예요. 스스로 고치면은 그것뿐이다. 나머지는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도록 두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다른 도들은 자꾸 사람들을 옥죄고 억압하고 교회 가보신 분들 잘 아시죠? 혹시라도 빠져나오고 자 주중에 뭐하고 하면서 그저 절대적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 특히도 저기 사이비로 갈수록 굉장히 그게 심해지죠. 그러니까 자 이게 군자의 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사람을 다스리다가 그만큼 사람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 소리겠죠. 그렇게 다스리다가 그래서 다 바르게 그죠 인륜지도를 따르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친다라고 하는 스스로 이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 속에서 먼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도를 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멀리 하는데 이것은 바로 도가 아니더라. 그래서 인륜지 도를 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뭐더라? 그것이 유학의 교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도지위 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지위 교의 핵심이 뭐더라? 구체적으로 경제적 개념으로는 정전법이죠. 이른바 기본적으로 농토를 잘 나눠 기본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을 해주고 이걸로 되는 게 아니죠. 서구에 살진 이런 방식입니다. 최근에나 그죠? 이른바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주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거 외에 거기다가 뭐냐? 이른바 인륜지 도를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른바 덕치로서 다스리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벌가라고 하는 시와 관련해서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그 뒤에 벌가시 원문이 그거 몇 장 안 돼요. 몇 줄 안 돼요. 빈풍은 시에 보면은 국풍, 송이라 그랬죠. 그 풍의 가장 마지막 그 풍이 바로 빈풍입니다. 빈풍은 원래가 그 주나라의 그 앞단계 그 나라가 되는데 그 빈 땅 원래 그 주나라의 고공담보가 그 전에 빈 땅에 있었을 때인데요. 그 빈풍에 나오는 그 시입니다. 그래서 벌가편에 이때 이 벌가편은 원래가 그 남녀가 시집을 가는데 예로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 일부를 인용을 하면서 여기 중용에 맞게 주자가 해석을 한 거죠. 바로 모든 법칙이랑 눈앞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본래 뜻을 보시면은 벌가 여하오 비부불국이니라. 자, 도끼자루를 베는데 어떻게 하는고? 비부. 도끼가 아니면
능치 못하니라 하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취처 여하오 철을 취하는데 어찌해야 하는고 빔의 부득이라. 매파가 아니면 중매쟁이가 아니면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남녀가 직접 만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옛날에는 그 중매쟁이 없이 만나는 거, 만나서 연애하는 거, 예? 제가 그럴 것 같으면 물어보지라. 그 은분났다 그럽니다. 옛날에 이런 말 썼죠? 참 은분났다. 둘이 바람이 나서 도망간다 이런 식 은분. 교제라는 말. 묻지마 관광 이런데 그게 뭐 교제인가요? 은분났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상대방을 사귀고 싶은데 그래서 옆에 중매쟁이를 두는 거면 상대방이 혹시 어떤 겉으로는 얼뜻 마음에 들더라도 사람이 사귀는데 집안을 봐야 되죠. 젊었을 때는 저희들도 몰랐는데 커보니까 집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 많고 이게 아닙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어떤 집안에 어떤 사람들의 자식인지 절대적으로 봐야 돼. 그래야 그 사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 사람은 사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특히도 집안입니다. 그 집안이 어떤 사람들 돈 많고 적은 거는 절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내가 일일이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이 뚜쟁이 매파를 하나 두는 거죠. 그래서 철을 취해야 되는데 어찌 해야 되는고 특히 어머니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매파가 아니면 얻지 못하니라. 벌가여 기찍불언이로다 여기 나오죠. 자, 도끼자루를 베며 도끼자루를 베며 치는 거 그 법칙이 멀지 않도다. 아구 지자니 변두 유천이로다. 내가 지자를 만나니. 그래서 이제 그 중매쟁이를 통해서 바로 이제 옆에 중매쟁이를 통해서 지자 다시 말해서 내가 얻어야 될 처될 사람을 이렇게 만나니 밤에 몰래 은분나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중매쟁이를 통해서 이러면서 이제 예를 다 해가지고 만나는 거죠. 그 예를 다 한 것을 변두유전이로다 이렇게 유천이로다. 변두라는 것은 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결혼식을 하는데 둘이 결혼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조상의 사당에 가서도 고하는 거죠. 그래서 변두유천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이른바 그 제기 그릇들이 쭉 서 있더라. 그러니까 예를 다 갖추고서 자, 집안 부인을 맞아들인다 이런 뜻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여기다는 안 썼는가? 그 첫 번째 줄에 보면은 부극 있죠. 비부부극이라. 그러니까 도끼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중매쟁이를 그냥 매파 이렇게 쓰면 참 재미가 없죠. 그래서 옛날에 혼서지에 그 중매를 통해서 이렇게 만났다 할 때 부극이라는 말을 씁니다. 참고 요즘에는 뭐 혼서지 쓸 일들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참조 삼아서 보시고요. 다음 13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